예. 자, 갤럽 조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취임 후 첫 20%대 들어간 거고,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지지율 20% 떨어진 건 취임 후 처음이고, 네, 다른 맞아요. 조사도 아마 30%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는 초반에도 보였었는데 예. 이게 떨어졌어요. 취임 석 달 전에 지지율 20%대 내려간 건 아마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상황. 처음 본 현상? 상황이죠.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심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낮았는데 지지율이, 그때는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슈가. 근데 지금은 아무 그런 이슈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저는 그렇게 상황이다. 봐요. 예, 예. 그래요. 부정평가 62%를 기록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40%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30%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20%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여러 평론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예. 볼 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평론가하고는 전 다르죠. 다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들 예측 뭐 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 이제- 생각은 네. 저는 이제 이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왜 그런 건가요? 의원들이? 총선. 아,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쓴소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아, 이제는. 네, 당연하죠. 왜냐면 어쨌든 총선에 나가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지금 현직 의원들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면 영향을 받아요. 아, 안 받겠어요? 생각을 영향 해보세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네. 정신 차려라 라고 쓴소리를 할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본인이 살아. 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내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박정희 기자 아시잖아요. 이렇게 취재 네, 보면 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할까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 열심히 안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오로지 나와 당선만 되면 돼요. 아, 대선 뭐 대권 뭐 저쪽에서 가져가도 상관없어. 나만 당선되면 돼.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정당,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안 미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술렁이기 시작할 거고, 네. 20% 떨어져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쓴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아하.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쇄신을 또 얘기할 거예요. 쇄신을 얘기할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로미터, 리트머스 종이처럼 네네. 반응이 바로 오는 것은 정치권이다. 아. 그것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동력이 서서히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실되고 상황이다. 있죠. 그러면 수 이제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수사도 탄력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 계속 수사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 그러면 이 지지율 뭐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치 탄압하는 거다. 오히려 더 이제 북한 얘기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하죠. 더 그럼 많이 하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 다 그렇게 분석해요, 사람들은. 어. 일부러 전 정권 공격해서 지지율 상승하려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한다. 아,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순수하게 안 보이는 안 보이죠. 이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그런 게 힘을 받으려면, 사정 정국이 힘을 받으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지지율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 정국을 몰고 가잖아요. 네. 더 떨어져요. 아하. 그러니까 못해요, 잘. 20%대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바꾸고 그렇죠. 국민에게 정말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낮은 모습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소통을 자꾸 네. 뭐야, 약식 기자회견 소통이라고 해.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무슨 소통 아니에요? 소통인데요? 그냥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잖아요. 답변 안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이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소통입니까 그게? 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말 돌리고 다른 네. 말로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소통은 아니고, 두 번째는 정책적 대안을 전혀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네. 오늘 8만 명 나왔거든요. 어제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신고 안 하고 조사 안 받은 사람이 반 이상일 거다. 2배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다는 2배로 오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확진자 수를. 왜냐면 돈 내야 되잖아요. 검사도 맞아요. 5만 원 내야 돼요. 네. 또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약 걸려봐, 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최준봉 교수님도 네. 검사 안 하실 것 아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5만 원. 건강합니다. 5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나가는데 이거 지금 웃기려고 비싸서 웃기려고 너무 나가고 계시는데 그만큼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음. 검사를 안 받게 돼 그렇게 회피할 되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 2배 정도가 확진됐다고 네. 보는 게 맞다고 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코로나 대책이 뭐예요? 알아서 잘해봐. 자율방역, 자율방역 무슨 자율방역이 그게 자가 뭐지? 자가격리, 아니 자가격리 말고 뭐라 아, 스스로 아. 알아서 하는 거. 예,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해라. 국가는 모르겠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제 방역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점점 네.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지금 경제 문제 너무 어렵잖아요. 대책 있습니까? 뭘 내놨죠 대책을? 대책 내놓은 게 법인세 깎아주는 거야. 맞아요. 부자 감세. 다주택자들 네. 세금 깎아.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지금 시장 가서 그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기름 넣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네. 그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뭘 해결해 줬어요? 소득세 대체? 깎아준다고 하던데. 소득세 추경호 깎아주는데 총리가? 그 소득세 깎아주는 비율하고 법인세하고 비율을 대보세요. 전체적으로 소득세도요 중간 정도 이상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봐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에서 1억인가 그 사이만. 그러니까 소득세 안 내시는 분도 많고 사실은. 그렇죠. 음. 그 밑으로 가면 별 효과가 없어요. 5천만 원 밑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세 뭐 해봐야 50만 원인가 1년에 뭐 제가 많이 정확한 다 받아도 다 받아도 50만 맞아요.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법인세는요 몇 조 원씩 깎아줘요. 아니 서민은 지금 지갑이 얇아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네. 결국은 이제 월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아. 대기업은 성과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어요. 수출 예. 많이 했고요. 음. 거기를 왜 깎아주냐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보면은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이익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그 국민들이 뭐-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그런 있죠 거. 당연히. 국민이 바보입니까? 네. 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물가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 비전이 네.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 지금 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네. 이런 네. 게 있어야 사람이 기다리는 거잖아. 없어요. 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발. 내가 물어보고 싶어. 예. 물어보죠. 도스태핑에 참석하십시오. 아 저를 안 불러줘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기자만 갈 수 있고. 출입 기자들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신고하고 뭐 이렇게 맞아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기자가 줄었습니다. 네. 출입기자가 100명 넘게 줄은 걸로 보안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 동의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 안 사진도 하면 못 찍어요. 갑니다. 박정호도 그래서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또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또 맨날 라이브 속보야. 생방송 끝내야 해야 되는데 돼. 계속 속보를. 예. 일상 회복 기조 유지하면서도 위중증 사망 최소화하겠다.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일상 회복 기조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방금. 자율적으로 좀 하는 그 기조 아니 유지하겠다. 자율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대체.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율적으로 방역을 네.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알아서 뭐 조심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요. 평가를 이런 받고 말씀. 있죠.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국정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고 그 경고장 노란색 경고장을 들었다면 그게 점점 빨간색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지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참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휴가 기간에 어느 정도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국정 상황을 볼 때 20% 내려가니까 더욱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네. 보니까 이분 성함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최지봉이신가요? 이렇게 최진봉 교수님이십니다. 네, 일부러 쓰신 것 같아요 댓글을. 일부러 이제 네. 장난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 최지봉 교수님은 아끼는 분들이 많이 그럼요. 보고 계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 예. 자, 뭐 이 국민들이 환장하겠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고 예. 지지율 회복 불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